세종 스마트국가 산단의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성 예정지 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 등으로 구성됐는데 사업 반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역 문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천안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토부의 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성 예정지 원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이 나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세종시당, 가톨릭 대종교구 생태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 종교계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넘게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번 공동대책위 출범을 반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뜻을 같이 하는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변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상을 받아도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결국 고향인 세종시를 떠나게 될 거란 겁니다. 또 예정 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되는 등 생태 환경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성남시 대장동 사례와 같이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 시행사와 건설사만 떼돈을 벌 계획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제 주민들도 보상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졸속적인 스마트 산단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소가 될 스마트 국가산단. 조직화된 반대 움직임 속에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현안 사업 7건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1일 도청을 찾은 원 장관에게 수도권 이전 기관의 선택 우선권을 반영해 줄 것과 서해선 경부고속선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안 사업에는 GTX 신호선의 천안 아산 연장과 충남형 M버스 신설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임신,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41건을 심의합니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청취, 예산안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역 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천상북로의 박미라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천안 문학상의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가져다준 작품은 천산북로 등 3편. 심사위원들은 발표된 모든 시편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했다며 천안 지역 등단 작가 100여 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박 시인을 꼽았습니다. 박미라 시인은 지난 199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충남시험 문학상, 서귀포 문학상 등을 거머쥐었고 지금까지 7편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지원 사업에 2차례 선정됐고 대학 강단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 열심히 쓰고 더 좋은 작품으로 천안문학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에 초석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고, 개인적으로는 고향에서 주는 상, 동인들이 주는 상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금 더 열심히 쓰라고. 천안 문학상 제정으로 지역 문인들의 활동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창립된 천안문인협회는 연이회 천안 문학을 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의 구심점인 천안문학관은 상설 전시와 자료방, 소중의 동화작가의 아동 문학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약 프로그램과 문학 강좌를 통해 문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하는 그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향유하는 시민들 간의 어떤 접점, 그런 촉매 역할, 이것이 문학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 천안시는 현재 임시시설인 천안문학관을 정식 개관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다문화 부부들이 천안시 등의 도움으로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베리 컨벤션과 CS윈드, 천안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복 웨딩데이 사업으로 예식과 웨딩 촬영 등의 비용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모두 15쌍이 식을 올렸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3일부터 올 한 해 세종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마을 교육과 학생 축제 등 모두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세종교육 나눔 한마당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종마을 교육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교육청과 금강보행교에서 개최돼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등수업 공유 한마당이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중등통합지원단 공유회가 다음 달 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끝으로 세종학생축제가 다음 달 20일 세종학생회 연합회인 한울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에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10일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한편 세종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운영되는 세종시 최초의 시립예술단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던 아산 배방 월천도서관 설계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들어간 시는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도서관 건립사업. 당초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설계에 들어갔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이른바 BF 인증이 인증기관의 인증포화로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BF 인증이 완료되면서 월천 도서관 설계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에 나선 아산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에는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서관에는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해 영유아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히 도서관 반경 1.5km 안에 학교 5곳이 있는 만큼 청소년 공간 특화 도서관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배방 월천 도서관 준공은 오는 20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식 개관은 준공 2달 뒤인 6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800kg을 소외계층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에는 11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모두 김장김치 8kg 100개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아산시에 기부했습니다. 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 홍문기 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담그기가 학생들에게는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들이 만든 김장김치가 소외계층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산 행복마을학교 연합은 지역단체나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고 청소년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년 정책과 활동을 함께할 청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청년 정책 마켓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아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24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참고해 다음 달 오는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의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2년 기준 4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관계 부서는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 관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인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특정 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것과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 납,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을 확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한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간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사항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 점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노무비와 운영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다음 달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행이 아닌데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결제했다가 나중에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빈병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제가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반납하면은 그만큼의 보증금을 반납받는 제도입니다. 당초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당되는 매장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 두 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로 세종시는 동지역 174곳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장은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바코드가 있는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컵을 사용한 뒤 해당 매장에 직접 반납하거나 정해진 반납처로 가져가면 현금이나 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세종시는 동지역 30여 곳에 간이 회수기와 반환 수집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상 매장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입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는 데다 시행 대상을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려면 대한민국 전체 다 하든가, 그리고 프랜차이즈만 하는데 프랜차이즈보다 장사 잘 되는 일반 가게들도 얼마나 많은데 프랜차이즈만 하냐.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민점 포인트를 연계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가장 궁극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다회용 컵, 텀블러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탄소 중립 포인트 해가지고 300원 가량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센터는 국도비 10억 원에 시비 22억 원을 더해 총 32억 원이 투입되며 집중치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공간을 비롯해 촬영실과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운영은 천안시가 직접 맡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 동안 올해 천안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정책 사업 30개 중 5개를 골라 투표하면 됩니다. 약 9천 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도입이 3천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8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합 유박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퇴비 등 부속 유기질 비료 2종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액은 포대당 최소 1,300원에서 최대 1,600원이며 세종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를 신청해 공급받을 경우 3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